네, 박물관이에요. 오늘은 종로구에 위치한 도니문 박물관에 와봤습니다.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 시절 근대사회의 향수를 느껴봤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이곳은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스탬프 투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마을 안내소로 향했습니다. 안내소로 가는 길목에는 야외 휴게 공간과 미디어 아트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미디어 아트 밑에 바로 안내소가 위치해 있어서 찾기는 쉬우실 거예요. 마을 안내소에 입장하면 개인 짐을 보관할 라커룸과 작은 휴게 공간, 그리고 카운터가 있었습니다. 혹시 스탬프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스탬프 투어요? 예. 친절한 안내에 따라 스탬프 용지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약도는 영문판과 국문판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국문판 약도와 스탬프 용지를 수령해 갔습니다. 약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솔직히 저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도 없이 걷기로 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도착한 장소는 도니문상회였는데요. 도니문상회는 한옥마을의 컨셉으로 휴식과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옥 1번, 2번, 3번, 뭐 8번까지 있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청은 9번 체험 지원실에서 가능했는데요. 저는 딱히 관심이 안 가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발길을 옮겨 도착한 장소는 도니문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안쪽에는 아지오라는 전시가 있었는데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도니문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층에는 건물 모형 전시도 있었는데요. 종로구 홍파동의 골목 모형이었는데 네, 이곳은 홍파동 골목을 좀 전시해 놓은 그런 것 같은데 네, 솔직히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심도 깊은 그런 역사 박물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도 낮은 장소를 찾아 이동해줬어요. 다음으로 도착한 장소는 3대 가옥입니다. 1960년, 80년대에 하숙방의 모습을 재현했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도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흥미가 더 가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서면 방은 세 방면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벽에는 BTS 방문 사진과 건물 구조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1번에 위치한 박경리 선생님의 방을 들어갔는데요. 소설가로서 작품을 통해 삶을 생생하게 묘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문학에 대한 삶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흑백 사진과 옛날 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경리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읽고 계시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소리를 시작으로 책 읽는 흉내도 내봤습니다. 이 외에도 특색 있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곳 2층에는 관광객을 위한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2층에는 뭐 이제 열람할 수 있는 뭐 그런 책들도 비치가 되어 있고, 이제 방석이랑 이제 작은 테이블도 비치가 되어 있어서 휴식 공간으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장소는 도니문 구락부입니다. 구락부는 근대사회의 사교 모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파티,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와, 뭐야? 1층은 근대사회의 클럽을 재현했더라고요. 옛날 악기들과 레트로한 마이크, 그리고 뜬금없는 신식 노래방 기계까지. 이게 뭐야? 그냥 콘셉트이구나 싶었는데 여기 되는데? 정상으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도 치고 생쇼도 즐겨봤습니다. 안쪽에는 근대 의상들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원피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대에는 약간 이런 옷이 유행이었었나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입어도 그렇게 막 촌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2층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1층과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석에는 바와 당구대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층에서 놀고 바 와가지고 이제 여자 꼬시는 안쪽에도 공간이 있었는데요. 살짝 예상치 못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독립투사들의 공간으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벽면에는 안중근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 어윤희 선생님 외 많은 독립투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클럽을 가장한 약간 여기서 힘을 조금 모으고 계신 게 아닌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관람을 마치고 스탬프 용지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렇게 다음 장소로 걷고 또 걷고 숨은 골목을 지나 드디어 도니문 방구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숨은 골목이라 찾는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이제 옛날에 이제 판매하던 이제 학용품들 그런 거를 좀 전시를 해놓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장난감 및 학용품들이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캐스터네츠랑 그 리코더 같은 거는 이거는 저 때도 썼거든요. 추억의 전체 마저 관람을 하고 두 번째 도장까지 찍어줬습니다. 맞은편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의 학교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들어가서 의자에 먼저 앉아봤는데 근데 의자가 진짜 작다. 저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작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커버린 건지 부모님 세대가 열악했던 건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교탁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들이 약간 교실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육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중학교 시절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엉덩이들. 이대희 선생님 잘 계시죠? 아 근데 여기 전시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다. 좀 쉴 곳이 필요한데. 그렇게 걷다가 운 좋게 휴게 공간을 발견했는데요. 잔디밭 곳곳에는 의자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커피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여기서 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곳은 잔디마당이라는 곳입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음 장소로 넘어갔어요. 다음 가본 장소는 삼거리 이용원입니다. 이곳은 이발소인데요. 옛날에 1960, 80년대에 미용 공간을 재현한 곳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친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도 이런 곳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시골 같은 곳에. 그런데 요즘 이런 공중전화는 안 보이더라고요. 빨간 긴급 버튼 누르고 1541 많이 눌렀었는데 저 때는 전화를 하려면 다음으로 가본 장소는 컴퓨터 게임장입니다. 이곳은 컴퓨터 게임장이라는 곳인데 내가 옛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추억의 게임 갤러그를 골라줬는데요. 이 빠른 손놀림 보이시나요? 그렇게 빠르게 죽어버렸습니다. 2층에는 만화책 방도 있었는데 비교적 옛날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어서 큰 관심은 많이 안 가더라고요. 다음 장소는 서대문 사진관입니다. 1980년대 결혼식자 컨셉으로 제작된 사진관이라고 하는데요. 벽에는 관광객 사진들이 많이 붙여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셀프 촬영기기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추가로 삼각대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머리 손질후 무료로 제공하는 의상으로 갈아입고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아니 사진이 나왔는데 신명사진처럼 나왔어.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위치한 세문안극장도 가봤는데요. 안쪽 끝에는 의자가 비치되어 있어서 포토존으로 사진 찍기도 좋았습니다. 이곳도 2개 층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1층 매표소로 들어오면 옛날 영화 포스터와 상영 시간표를 볼 수 있었는데요. 블로그상에는 상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 봤습니다. 상영 시간표처럼 방영이 된 건 아니지만 상영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대로 영화에 심취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뭐 최신 영화를 틀어주고 그러는 건 아닌데 뭐 옛날 영화는 일단 상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상영관 옆에는 작은 매점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광고 포스터와 추억의 과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포스기도 있어서 체험도 가능했어요. 188,000원이요? 다음 장소는 생활사 전시관입니다. 옛날에 거주했던 집을 재현한 건데요. 흑백 TV부터 서류 가방, 기타와 교복까지 부모님 시대의 향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3번째 도장을 찍어줬어요. 다음 장소는 음악다방입니다. 이곳은 3장소가 한 곳에 모여 있더라고요. 1층 학교 앞 분식은 진짜 분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딱히 끌리는 게 없어서 3층 음악다방으로 올라갔어요. 이곳은 옛날 다방을 재현했는데요. 근데 을지로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있다면 이곳에서는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신청곡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펜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나가면서 4번째 도장까지 완료하고 4층 서울음악사도 들려줬어요. 옛날 테이프와 CD를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제가 알만한 제목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다른 장소로 이동해줬습니다. 다음 장소는 시민갤러리인데요. 5번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슬슬 이곳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전시가 많았지만 막판에는 도장만 찍어줬어요. 그렇게 모든 스태프를 찍고 마을 안내소로 향했습니다. 사은품이 선착순이라서 급해지더라고요. 다행히 선착순 안에 들어서 경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 경품 받았고요. 네. 오늘의 경품은 쫀득입니다. 네, 뭐 맛있긴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돈이문 박물관에 와봤는데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느끼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루한 테마 공간도 있었지만 작은 이벤트 덕분에 끝까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은품은 많이 아쉬웠지만요.
어쨌든 저는 퇴근합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